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독도 근처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사고 17시간 지나고 있는데 동체를 찾았다는 해경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지금 수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탑승자가 모두 7명이죠, 그죠? 네,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 그리고 소방대원 5명 포함해서 7명이 저 헬기에 지금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일단 동체를 먼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동체 찾기에 나섰고요. 네. 그래 다행인 것은 일단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 사실상 동체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해경에서 제공한 네. 사고 현장의 화면 보고 네.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최초에는 헬기가 떠서 바로 인근 한 300m 정도의 추락을 했다라는 그런 진술 목격자 진술이 네,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발견된 것은 남서쪽으로 한 6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 수심이 한 7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서 이미 이제 발견이 됐고요. 뭐 그 차이가 나는 건 그 목격자가 다소 부정확하게 봤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쨌건 바다는 조류 문제 때문에 네. 약간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독도에서 남서 방향으로 한 600m 떨어진 맞습니다. 심해가 아니죠. 수심 72m 네, 맞습니다. 지점에 동체가 확인됐습니다. 기장과 부기장, 실종자 명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기장이 73년생, 부기장이 80년생이고요. 구급대원은 90년생이고 그렇습니다. 네, 구조대원, 네. 또 탑승자 윤모 씨가 제일 나이가 실종자 중에 나이가 많습니다. 51살이고요. 나머지 우리 기장과 정비사, 구급대원 모두 구조대원 모두 매우 젊습니다. 어젯밤에 예. 배에서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친 분이 있어서 그분을 구조하러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남쪽 6캐리 부근에서 어선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났었어요. 네. 이제 무전기로 독도 경비대, 울릉 경비대에 급하게 무전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 울릉 경비대가 대구에 있는 소방소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 구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해서 대구에 있던 소방 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고요. 네. 독도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22분에 착륙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24분경에 환자와 보호자가 탑승을 합니다. 바로 한 3, 4분 만에 그렇죠. 네, 이륙했네요. 그리고 25분에 이제 이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약 3, 4분 갔는데 약 비스듬하게 내려가면서 고도를 낮추더니 결국 추락했다라고 네. 하는 게 현장에서 봤던 분들의 네.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네. 독도에 우리 경비대장이 보고 이륙하자마자 추락하니까 바로 그렇죠. 신고했고 네. 일단 울릉 경비대장의 당시 상황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20시 50분경 저녁 8시 50분쯤 독도 남쪽 6캐리 부근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선원 한 명이 왼쪽 손가락 절단이 되어갖고 어선망을 통해갖고 우리 독도 경비대에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 경비대장이 즉시 119 소방 헬기를 구조 요청을 하니까 소방 헬기 이제 출동이 가능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방 헬기가 23시 22분경 독도 우리 헬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23시 25분경 그 환자를 싣고 이륙하던 소방 헬기가 갑자기 고도를 높이지 못하고 점점 아래로 향하다가 추락한 그런 사고입니다. 현재 봐서는 한 2, 3분 정도 어때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대충 그 정도 이제 짧은 시간에 추락을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사고 현장에 KBS 독도 파노라마 카메라가 연결이 보이는군요. 이 시각 현재의 멀리서 구조 작업하는 이건 독도에 설치된 저희 KBS의 파노라마 카메라에 잡힌 현장의 모습인데 구조 작업을 하는 배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군요. 추락한 헬기를 도입한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2016년 3월에 도입한 헬기고요. 네. 28인승 에어버스 EC225 기종입니다. 네. 최대 시속은 250km 정도 되고 한 5시간 정도 비행을 계속할 수 있고요. 네. 탑승 인원이 최대 28명이고요. 저 안에 이제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헬기였는데 일단 동일 기종으로는
추락 사고는 처음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든 헬기가 지난 2월에 한번 경남 합천댐 인근에서 훈련 중에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기종은 일단은- 아니었고. 네, 맞습니다. 이 기종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조종상의 미숙이나 뭐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사실 헬기 추락 사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체 결함 아니면 이제 조종상의 그러겠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최종적으로 블랙박스나 뭐 보이스 레코더나 지금 이제 어쨌건 이제 기체는 확보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이 기체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 문제는 없었다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밝히고 네,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비할 때 이상이 없어도 막상 이게 날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지금 기체 결함이 없었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소방청은 어떤 정비 뭐 정기적으로 계속 헬기는 굉장히 그렇죠. 정비를 자주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피해 실종자 가족 이야기 중에 우리 소방대원의 외삼촌 이야기가 들어와 있네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빨리 모든 인력과 그분들도 사실은 인력 투입되지만 그분들도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내 가족 살려고 너네 가족 죽이면 안 되고요. 최소한 안전을 유의하면서 모든 장비, 최첨단 장비 지금 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국방력이든 뭐든 뭐 다 이만큼 다 올라와 있다고 하잖아요. 훈련할 때만 그걸 씁니까?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써야죠.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네. 조카가 여성대원이고 이제 소방대원 된 지 1년 됐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울릉도로 가고 있어요. 포항에서 울릉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울릉도에 이제 아마 사고 수색 본부가 이제 차려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지금 이제 그 유가족도 유가족이 아니죠. 피해자 실종자 가족, 가족. 실종자 네. 가족들, 실종자 가족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최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 달라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청해진함이 수중 수색이나 수중 구조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배예요. 그 배가 지금 출동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이 갖고 있는 잠수정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가능한 모든 최첨단 장비가 다 동원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